강왕구 교수님, 박사님, 한국 뭡니까?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항공 이것만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제는 이분이 벌써 3탄인데 강왕구 3탄입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분이 과기부 장관 했으면 좋겠어. 이분입니다. 사람 참 신뢰감이 팍팍 가는 인상이시죠. 자,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위태롭게 했나. 예니체리. 예니체리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니체리.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예니체리. 이게 군대 이름이에요. 예니체리. 게임, 문명에서 나옵니다. 문명 게임에서 나옵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군대라는 뜻인데요. 오스만 제국의 군사 조직인데 어떤 조직이냐 하면 보병 조직입니다. 보병 조직. 전형적인 보병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서 기독교도 어린애들을 그렇죠. 오스만 제국 말아먹은 기득권 예니체리입니다. 마스터님 아주 좋아요. 강제로 징집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 부대원으로 육성했는데, 투르크족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죠. 몽골병처럼 특성상 경기병, 말 타고 순발력 있게 바바바바박 하는 중심으로 군대가 원래 조직되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된 보병 군단이 예니체리입니다. 그리고 황제 직속. 오스만 제국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공성전, 성을 부서뜨리는 중요성이 점점 커져서 기병은 벌판에서 싸우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공성전에는 매우 약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보병 군대가 예니체리였습니다. 초기에는 활 쏘는 궁병 중심이었으나 열병기, 즉 화기를 빠르게 채택하고 공성전을 위한 공병 등의 병과들로 확대 편성되었고, 예니체리의 숫자는 14세기에 시작됐는데 1360년대인가 그때 시작되었는데 10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18세기 초에는 6만 7천 명 정도. 황제에 대한 절대 충성 조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주목해 주세요. 이들은 황제의 힘에 따라서 성장한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군사 독재 권력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황제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았으며 군사 독재 정권의 어마어마한 힘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니체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는 예니체리의 지휘관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너무나 어디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니체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는 예니체리의 지휘관밖에 없어요. 예니체리 바깥에서 예니체리를 견제하거나 징계할 수 없었어요. 복무 기간 중에 결혼도 안 하고 퇴직 이후에 결혼도 하고 금욕적으로 전투만 하는 집단입니다. 퇴직 이후에 금욕을 한꺼번에 보상받아요. 결혼도 하고 봉지를 받는 등을 통해서 평생의 복무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정관 예우로 1년에 60억, 80억 받는 그 구조랑 똑같죠. 적은 월급 받으면서 권력을 누리며 버티다가. 스스로의 군사적 중요성을 권정한 님 감사합니다.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한 예니체리는 점점 특권화되어 갔다. 초기에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후에는 궁정 쿠데타 등을 통해 술탄, 오스만 제국의 왕, 제왕, 술탄을 갈아치우기까지 했다. 이게 예니체리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조차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중엽이 되자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강국으로 강력하게 오스만 제국을 위협하는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해서 국가적인 긴장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이러한 변화된 군사 외교 환경에 맞춰서 군사 제도를 개혁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 주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자마자 항상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번번이 이러한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점점 술탄 황제와 대립하게 된 예니체리는 급기야는 보세요. 세르비아랑 붙을 때 세르비아가 원래 같은 편이었거든요. 오스만 제국의 크나지들을 학살합니다. 세르비아를 통치하고 있던 예니체리의 지휘관은 술탄이 세르비아의 귀족들 크나지와 손잡고 자기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쫄았어요. 강기철님 감사합니다. 술탄이 세르비아의 귀족들 크나지와 손잡고 자기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크나지들을 먼저 학살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죽을까 봐 먼저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죽였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이 사건 이후 세르비아는 오스만 제국의 적대적이 되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오스만 제국이 결국 세르비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8년 19세기가 되어서 술탄이 된 마흐무드 2세가 드디어 1826년에 예니체리를 폐지합니다. 이에 반발한 예니체리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오스만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촛불혁명군에 의해서 진압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혹시 지금 국내에서 모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행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없으면 이 나라는 유지될 수 없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최고 권력자, 군사독재 정권 최고 권력자들에게만 충성하다가 그래 오다가 그 힘을 얻고 발광을 하다가 자기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권력이 성립되면 그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다고 믿는 괴물 조직, 그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입니다. 검권 신수설을 신봉하는 조직입니다. 검찰은 왕권 신수설이 아니고 검권 신수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믿음이 신앙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반발을 하는 겁니다. 검권 신수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정말 위험하죠. 예. 거꾸로 여러분들이 접한 정보와 거꾸로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꾸로 검권 신수설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그랬던 거예요. 어떤 짓을 딱 저지르자마자 얘들이 왜 저질렀나. 8월 27일에 압색 시작했을 때 쿠데타다라고 말한 이유는 논리 순서가 거꾸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검찰이 어떤 애들인지 제가 이런 애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한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인간들인지 이미 이렇게 검권 신수설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면 타임머신 타고 그러면 8월 27일에 압색 딱 벌어졌을 때 이놈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 진짜로 말 그대로 8월 27일에 압색이 벌어졌을 때 딱 이놈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데타라고 말한 겁니다. 헌법은 그럴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데 얘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나섰구나. 딱 그 말입니다. 나라를 구하러 나설 권리가 없는 자들이 나라를 구하러 나섰기 때문에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저는 국민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니 이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거는 나를 능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가 뭐 나라를 구하든 세상을 구하든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구하는 마음이든 간에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이 나를 능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능멸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이 나를 능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이거가 어떤 의의가 있다. 긍정적인 하나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지점에서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짜증나는 걸 참느라 힘들었어요, 사실. 윤석열 생각을 궁금해하고 자꾸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의 생각을 궁금해합니까? 그 자체가 그 출발이 매우 매우 나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이고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니까요. 시키는 일이나 잘해 임마 이거죠 우리는. 그 윤석열은 애국자입니다. 윤석열은 애국자예요. 항상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니 체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스만 제국의 예니 체리랑 똑같아요. 자기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득권은 아니 그러면 기득권들이 모여가지고 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저녁 때 일 끝나고 술 마실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얘네들하고 술 먹어보면 미친놈들입니다. 이놈들이. 검사들하고 술 드셔보신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얘들이 절대로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자. 우리 기득권을 보호하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라 구하는 얘기해요. 나라 구하는 얘기합니다. 이들이. 훌륭한 명분 있는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큰일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조져야 되고 안 조져야 되고 수사권 뺏기기 싫어서의 문제 안에 포함된 게 그런 겁니다. 자기 기만이죠. 나라를 구하긴 뭘 구해. 자기의 권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그건데 나라를 구한다라는 명분을 자기 기만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걸 계속 자기 최면을 하는 겁니다. 조직적 정신이 한 개인한테도 그렇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촛불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제 이들이 이런 조직이라면 예니 체리 같은 조직이라면 검권 신수설을 신봉하는 조직이라면 200만 서초동 촛불이 뭘로 보이겠어요? 우매한 자들로 보이고 깊은 뜻을 모르는 자들로 보이고 잠시 파닥거리는 신으로부터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당성과 권력이 내려받아졌다고 믿기 때문에 일종의 폭도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의 의견에 촛불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본격적으로 나라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라고 자기의 정신을 다잡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쌩까는 짧은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내면서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두 주체들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혁명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하늘로부터 자기들의 권력이 유래하였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하늘로부터 우리들의 권력이 유래하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두 세력이 부딪히는 것은 전쟁이고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인 겁니다.